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조정을 받으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8거래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포착된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삼부토건, 서울식품, 대한제당과 사조동아원, 그리고 남선알미늄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삼부토건이 전일 시장에서도 추가 상승률을 나타내며 8.8% 오른 2,115원의 종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안고 이번에도 급등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며 복구 사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최대 요충지인 마리우폴시와 폴란드 건설회사인 F1 패밀리 홀딩 LLC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고 현지 시간 24일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폴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건설회사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재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삼부토건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삼부토건이 8.8% 오르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는 것은 전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다 삼부토건을 매수했다는 점이고요. 5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서울식품과 대한제당 그리고 사조동안 같은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대거로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3가지 종목은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이슈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선알미늄이 2.75% 오른 2,985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차전지 쪽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이렇게 2차전지주를 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비철금속 관련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남선 알미늄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종목이었는데요. S&E 리서치에 따르면 알루미늄은 태양광 발전 부품의 85%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풍력과 수력전기 등 저탄소 기술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양극박에도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알루미늄 양극박 수요가 올해 13만 5천 톤에서 2025년에는 47만 5천 톤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은 2가지 모멘텀을 안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흑해 곡물 협정 중단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책적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이 흑해 곡물 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흑해 곡물 협정이 18일 이후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우려감이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로이터 통신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튀르키예, 유엔 이렇게 네 주체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용 화물선 8척을 새로 승인하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러시아가 이 식량과 관련해서 무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며 이 세계 식량에 대한 안보 위기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 동안 하락 흐름을 보였던 세계 식량 가격까지 오르게 되면서 가격이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오히려 이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식량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한 점도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 정책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폭을 켜낸 건데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7개국 확대 세션에서 식량 위기와 감염병 위기에서 지원 강화를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함께 맞물리면서 서울식품이 8.49% 올랐고요. 대한제당이 4.28%, 그리고 사조동아원이 15.67%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인데요. DYD, 서희건설,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그리고 누보가 있습니다. DYD는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9% 넘게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9.12% 조정을 받은 1,744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로 밝혀지면서 그간 급등을 했었는데요. 3거래일 연속 오른 가운데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일 시장에서는 4거래일 만에 지금까지 올랐던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전일 시장에서도 2,14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장중에 점차 이 상승폭을 둔화해 나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결국에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누보가 있는데요. 일제히 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던 이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켜낸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서희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서희건설은 특징주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서희건설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개인 측에서 4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며 주가를 이끌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서희건설은 지난 23일 강화 2지역 주택조합으로부터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아파트 신축 공사 공급 계약인데 계약 규모는 2,620억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의 18.23%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급등세를 이어가는 중인데 다만 장중에 변동성은 크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건설주 자체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이 건설주들이 대체적으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작년에는 빈살만 효과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고 해외 수주를 따냈던 그러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며 건설주들 쪽으로 훈풍이 불어든 가운데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까지 호재 소식을 전달을 해오면서 5.4% 오른 1,503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장에 영향을 줄 특징주가 어떤 게 있을지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황희수 차장 연결하는 동안에 전일 시장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건설주들이 최근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번지면서 우려감을 많이 빚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해외 수주 계약 그리고 국내에서도 건설주들을 향한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안으면서 조금씩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죠. 네, 이제 황희수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장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휴미라의 고농도 제형 특허 만료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보여줬는데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판매가 시작되는 올해 같은 경우 매분기 계속해서 매출 성장에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신약이 한 종 이상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약 효과에 따른 본격적인 이익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고 눌려 있었던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 어떤 신약 효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실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주요 수급 기체, 특히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혜수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실히 몰리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하시면서 오늘 투자에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평화산업이고요. 그 밑으로는 삼부토건, KBG, 세토피아와 바이오플러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은 전일장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평화산업뿐 아니라 평화홀딩스도 시간외에서 동시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자회사인 서일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는 결정적인 공시 때문이었습니다. 서일은 평화그룹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동차 고무 호스 생산 회사인데요. 경영의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흡수 합병에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 소식에 평화산업 9.96% 상승하면서 1,854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밑으로는 삼부토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장 수급 특징주에서도 삼부토건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도 삼부토건이 7.09% 상승하면서 2,28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가 급변으로 인해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도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삼부토건뿐 아니라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DYD도 같은 이유로 전일장에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두 종목의 본장에서의 흐름은 좀 엇갈렸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8%대 상승을 했었고요. DYD 같은 경우에는 9%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DYD는 3.56%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삼부토건은 추가 상승이 있을 경우에 오늘 매매가 정지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으로 이름을 올린 KBG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SK온과 관련된 소식에 실리콘 관련 음극재 관련주로 묶이게 되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5.71% 상승했고요. 14,9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온은 장 마감 이후에 미국 광물 개발 기업들과 음극재 개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KBG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렇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토피아는 장 마감 이후에 베트남 히토류 원료 기업과 함께 설립했던 합작 법인의 출자를 마무리했다고 전하면서 시간외에서 상승을 했고요. 끝으로 이름을 올린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768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결정적인 공시에 시간외에서 4.22% 상승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넘어가서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했던 순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상승 브레이크, 비나텍, CU박스, 서울 바이오시스, AP 위성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가장 하단의 종목이 AP 위성입니다. 전일장 시간외 거래에서는 누리호 3차 발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AP 위성뿐만 아니라 관련주의 흐름들 잠시 뒤 특징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상단에 위치한 상신 브레이크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 삼성 SDI와 함께 스텔란티스의 미국 합작사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 인근에 부지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26%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시간외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고요.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 시간외에서 5.29% 하락했고요. 4,2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비나텍은 본장에서 수소차 테마로 묶이면서 상승했던 종목인데요. 시간외에서는 3.30% 하락했고요. CU박스 장 마감 이후에 13만 539주 전환 우선주에 보통주 전환 청구 공시 소식에 2.72% 하락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서 원래 6시 24분쯤에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시간 정도를 앞두고 기술적인 결함이 생겨서 누리호 3차 발사가 결국에는 연기로 결정이 됐는데요. 오늘 뉴스에 의하면 이 누리호 3차 발사 오늘까지 되는지를 결정하고 이르면 오늘 오후 같은 시간에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망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 모두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AP 위성은 정규장에서도 3.9% 하락하면서 16,7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간외에서는 2.33% 추가로 하락하면서 16,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AP 위성뿐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1%대 하락을 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비츠로테크, 제노코, 세트렉 아이까지 1에서 2%대 약세로
원대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가능할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영향을 끼칠 만한 특징주, 또 다른 특징주 있을까요? 평화산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고객사, 특히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미래차 부품 관련된 회사로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서일과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흑자 전환 이후에 꾸준하게 말씀드린 대로 그 현대차의 그 전기차 모터 마운트와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 부품의 캐파를 확장하고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발표를 했는데 이번 합병도 그거에 관련된 합병이다라는 그 판단이 시장의 판단이 나타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타난 부분이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완전한 개별주 영역이지만 이런 그 부품주 특히 현대차의 그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급하게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평화산업에 대해서 특징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장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평화산업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수급 특징주 그리고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다시 투자 심리가 조금씩 불안해지는 듯한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장 전부터 잘 준비해 보시면서 오늘 장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